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약화 등으로 1,44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5.4원 내린 1,446원에 개장을 했고요. 당초에 원달러 환율은 페드 의장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시가로 인해서 넘어서는 급등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 우려가 일부 해소되면서 환율이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 대항마로 떠오른 주문형 반도체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HBM 제품인 HBM4를 공급해달라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사실상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속기 개발에 나선 구글 메타 등의 빅테크가 브로드컴에 잇따라 설계를 맡기면서 AI 가속기에 따라붙는 HBM이 대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한 곳만 바라보던 삼성과 SK하이닉스도 고성능 HBM 수요처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만났으며 트럼프 측 관계자에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머스크 측과 스페이스X 협의 논의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 신세계 관련주들이 또 주가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관련한 흐름들 계속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서학개미의 미국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인데도 특정 기업은 전체 주식의 3분의 1을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라고 하는데요. AI에 이어서 불기둥을 내뿜은 태퓨가 지목된 데 따른 것인데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열기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우리 증시는 오늘 오후장 들어서 그 탄력세가 더욱더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외국인들의 귀환도 반갑고요. 또 주가를 움직여주는 다양한 재료들도 반가운 시장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선물 쪽으로의 매수세가 조금 더 크게 증폭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증시의 상방을 바라볼 수 있을까? 다양한 희망들이 또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좋은 선별을 해야겠고요. 좋은 판단력으로 우리 시장을 함께 이겨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소식들 준비했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뉴지스 코너에서는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을 통해서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회들 저희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다양한 전략들 챙겨보시면서요. 우리 시장에 좋은 힌트들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도 또 저희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본부장님과 인사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좋은 시장에서 같이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열어보면서요.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헤드라인 첫 번째입니다. 역시나 수출주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 헤드라인 한번 풀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여전히 불안한 매크로. 하지만 이제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다가오는 2025년에 어떤 쪽을 선택을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해보면 결국 본업에서의 성장성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쪽에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당 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올라가는 종목과 지수가 좋을 때 올라가는 종목이 사실 상이합니다. 다르죠. 네. 보통 이제 네카오
그러니까 지수 대비 굉장히 선방을 했었죠. 하지만 지수가 올라오니까 오늘은 그들은 또, 그죠? 또 조정이 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주들은 그들만의 차별화, 어떤 이제 차이점을 저는 확실하게 시장에서 알려주는 첫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지수가 좋지 않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숨쉴 구멍을 찾는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환율 수혜주라고 불리우는 많은 업종과 많은 기업들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 다수의 종목군들이 오늘 지수가 살아 돌아오면서 오히려 기술적인 조정을 보이고 맞아요. 있죠. 하지만 조선주들은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도 좋았고. 지수가 좋은 오늘도 수급의 어떤 굉장히 강한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조선 빅4뿐만이 아니라 조선 기자재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산업들까지 지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주가 오늘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네. 계속되는 이제 수급 흐름들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담아야 되나? 사실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도 그렇죠. 그때도 부담스럽다라고 느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조선 안에서도 세분화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가장 앞단에 있는 것은 조선 전체를 만드는 빅4 기업들.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를 통해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잘 가야지만 사실은 기자재도 잘 가고요. 다른 종목군들도 잘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조금 다르게 해석돼야 될 부분은 뭐였냐면 바로 선박 엔진 부분이었어요. 이게 왜 다르냐? 선박 엔진도 결국에는 앞단의 조선사들이 잘 만들어야 혹은 잘 팔아야 수혜를 보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거 이제 우리나라의 선박 기술이 조금 모자랐을 때 그러니까 일본이 잘 나갔을 때는 우리나라 배에 일본 엔진이 탑재됐다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기술이 월등히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기술이 조금은 저조한 쪽에서 브랜드는 자국 내에 브랜드를 쓰지만 안에 부품은 우리나라 부품이 그거를 지금 많이 들어간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예측이 아니라 그들의 수주 잔고라든지 매출을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거든요. 돌다리도 이제 두들겨 봤기 때문에 저는 만약 조선 쪽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엔진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저는 대안이라고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화 오션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죠. 많이 MRO 생각해요. 때문에. 네. 하지만 저는 한화 엔진을 엔진 쪽으로. 한번 네. 이제 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 엔진이 좋다 그래서 하나 오션이 나쁘다 이건 아니고요. 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 다 좋지만 조금 더 숫자적으로 검증이 된 쪽은 하나 엔진. 그럼 왜 하나 오션은 MRO 왜 숫자적으로 검증이 안 됐느냐? MRO라고 하는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 파이 안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몇 프로 정도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 오션이 이번에 MRO 진행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딱 뚜껑을 열었는데 과거 우리 조선 수주를 하기 위해서 조금 낮게 영업한 게 실적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MRO는 그 마진 개선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맞아요. 더 저는 팩트 체크가 맞아요, 필요한 맞아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하나 엔진이 그 부분에서는 더 압도적인 강점이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좀 엔진 쪽을 바라보는 게 좋겠고 최근엔 MRO 쪽으로의 관심도가 워낙 집중되긴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조선을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된다고 한다면 엔진 쪽을 보는 것과 또 기자재 쪽 보는 건 계속 동의를 하실까요? 네, 일단 뭐 굉장히? 기자재 하면 지금 워낙 피팅 밸브류가 뒤늦게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 그러니까 올라서. 올 초에 조선 기자재 움직였을 때 피팅 밸브는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갑작스럽게 지금 11월 달 들어오면서 피팅 밸브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에요. 특히 여기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까지 붙어가면서 뭐 성광밴드 혹은 뭐 태광 뭐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많이 거론이 되는데 저는 그 안에서 좀 숨은 기업을 찾아본다면 시가총액은 작지만 해외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쪽 KSP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쪽도 피팅 밸브를 만드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매출에서 약 70%가 HD 그룹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조선 빅4 네. 다수의 기업들이 다 HD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성장하는 만큼 그들의 부품사라고 불리는 기업들도 당연히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워낙 피팅 밸브로 하면 A 기업, B 기업 이런
네. 어떤 상징적인 기업들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수급이 조금 쏠린 상황. 하지만 이제 수급이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되면 안 올랐던 종목까지도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선주 이제는 우리가 좀 세분화해서 바라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힌트들 하나하나 짚어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좀 잘 복귀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뉴지스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경기 반등 시 수혜처. 이게 사실은 저는 딱 이 헤드라인을 두고 들었던 의문은 이거를 지금 꺼내오신 이유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중국 경기 쪽에 관한 관심도가 조금은 좀 식어 있는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도 내년에 이제 미국이랑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려면 그쵸. 좀 체격을 키워놔야 되거든요. 그런 조짐이 있나요, 지금? 조금씩 네. 보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예전처럼 부양이 나왔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거나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죠. 종목군들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저는 좀 보셔야 될 게 중국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 때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경기 부양을 내오면서 어떤 주가의 탄력성을 좀 부여해줬던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중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불신의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아요. 하지만 경기 부양이 지금 실질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그들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뉴스 한두 줄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화장품주라든지 맞아요. 면세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이런 과거에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항공, 면세, 여행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쪽 볼까요? 확실하게 그냥 네. 화장품 쪽으로 아예 네, 자리를 좀 잡는 것 같고 아니면 요새 화장품 기기 있죠. 하드웨어 쪽, 디바이스 쪽에 대한 관심도를 저는 여러분들이 높여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 이들은 이미 과거처럼 중국을 일단 캐시카우 역할을 한 다음에 유럽을 진출하고 미국을 진출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유럽에 진출에 성공을 했고 미국에 진출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발판 삼아 이제 중국까지 회복하게 되면 역대 최대의 성과들을 지금 기록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화장품주들의 올해 성과는 정말 괄목할 만한 상황이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52조 혹은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에서 플레이가 됐었기 때문에 그들의 조정은 오히려 저는 이러한 뉴스와 함께 더불어 다시 올라올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기 부양책 쪽에 관한 모멘텀들은 우리가 지금 조금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들리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필요한데 네, 저는 맞아요. 그 중에 하나로 중국 시장이 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중국에서 좋은 이야기 나온다 그래서 갑자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죠. 하지만 네. 최근에 조정이 조금 가팔랐었던 다수의 화장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는 저는 굉장히 또 좋은 어떤 수급 개선 의지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내수 부진 역시도 굉장히 큰 중국 내부의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철강주 같은 거 주목했었던 게 중국 네. 내수가 살아나면은 이쪽 업종에 또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때 반짝했었는데 네. 그러면 본부장이 화장품 업종을 좀 제외하고는 그 중국의 내수가 살아날 때 우리가 좀 봐도 될 만한 국내 기업들 중에 업종들이 있을까요? 사실 철강, 네. 화학 아닌가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실제로 그들의 어떤 물량을 가지고 와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를 쓰면 그 이야기도 말이 되긴 하죠. 그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그럼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철강 제품이 잘 팔리거나 화학 제품이 잘 팔리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좋을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 제품들 만들 때 우리도 수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환율 네. 시장에서 철강 화학주들이 계속해서 강세의 모습을 보이기에는 스프레드 역 스프레드에 대한 부담도 여전히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지 일일이 말자. 따지면서 투자하기에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화장품은 다르다라는 거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중국 분들은 우리나라에 오시거나 아니면 면세에 가셔서 굉장히 고가 제품들을 많이 사가셨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성공한 혹은 유럽에서 일본에서 성공한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의 어떤 제품 전략은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 중저가 브랜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중국의 어떤
현재 지갑 상황에 지갑 딱 상황에. 맞아 떨어지는 맞아요. 제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다가오는 한 해 중국 경기 부양의 가장 큰 수혜는 화장품주들이 좀 오히려. 받아낼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시기적인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왜 경기부양책이 언제쯤 정확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게 언제 우리 증시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보통 연초에 나오죠. 연초 쪽 네, 연초에 나오니까 바라보고 연말인 지금 매수를 해야겠죠. 매수를 해봐야 된다. 네, 저는 지금이라도 화장품주들은 괜찮은데 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화장품주를 그러니까요. 살 그게 거냐라고 궁금해요. 이제 네. 생각을 하시면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크게 올랐었던 쪽은 뭐 한국 화장품 제조이긴 하지만 네. 일단 안정성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정성을 체크를 한다면 코스맥스가 단연 넘버원. 그러니까 ODM사로서 세계 1위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가타부타 다른 기업들 막 여러 가지 섞지 마시고요. 그냥 코스맥스 하나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국의 경기부양책 올 때는 화장품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내용을 확장시켜서 이제 중국 경기부양책이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때 대응법들도 있을까요? 그럴 우리가?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서 코스맥스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를 왜냐하면 선택했습니까? 코스맥스는 그러니까 중국이 올라오면 플러스 알파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워낙 한국 화장품에 대한 판매고는 계속해서 좋으니까.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만약 중국이 돈이 없다. 그래서 예전만큼의 부양을 못한다. 그러면 너무 이제 섭섭해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는 중국만 보고 코스맥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중국만 본다면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를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서 제가 뭐라 그랬죠? 중국이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져다준 이미지가 부정적인 게 믿지 조금 못한다. 더 많다라고 그랬죠. 믿을 수 없다. 저도 이제 네. 그 기조가 살짝 깔려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섹터만 더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식품주 쪽도 사실 중국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나라 식품주에서는 아닌가요? 삼양식품만 가는 것 같아요. 중국 공장 이제 증설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삼양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되게 많이 짓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계 TSMC, TSMC. 그렇죠. 맞네요. 음식료 업계 음식료계 TSMC, 혹은 TSMC 요? 음식료 업계 이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되어가는 이제 과정인데 결국엔 공장 가동률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판매량도 지금 중요한데 일단 불닭볶음면에 대한 판매는 당연히 지금 높은 수준이기에 저는 삼양식품은 계속 봐도 괜찮지만 다른 음식료 업종은 글쎄라는 물음표가 더 강한 그런 상황이라서요. 저는 의외로 음식료 업종은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부양책에 관한 수혜는 우리가 화장품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는 게 또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티스도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 이어지는 코너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두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SBS 관련해서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다음 이슈들도 저희가 오늘 또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앞서도 저희가 정보 브리핑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신세계그룹 또 오늘 시장에서 탄력 나오는 그 이유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이야기 뜯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요. 채널 고정하시고 은혜로운 섹터도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연인틀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SBS인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가 지난주 금요일에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죠. 이 파트너십에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6년 동안 SBS의 모든 콘텐츠를 다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채널에서 방영되는 모든 콘텐츠를 시청하게 되는 이런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 넷플릭스가 전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SBS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또 일부 투자키로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2030년 말쯤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점은 이제 SBS가 OTT 플랫폼이 아니고 콘텐츠 공급자의 역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소식 속에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2배가량이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잘 벌 예정이기 때문이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증가분만 연간 4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2027년 내 연간 영업이익 1000억 원 돌파 가능하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 역시도 1조 원 돌파 가능성 충분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SBS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해서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바닥에서부터 거래량까지 함께 실리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시가총액 4,800억 원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냥 좋을까? 우리 국내 OTT 플랫폼 서비스엔 좀 악재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SBS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지분 19.8%가량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웨이브와 티빙 합병 법인이 출범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이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합병 법인이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OTT 플랫폼 이용자들이 대거 넷플릭스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현재 MBC와 KBS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SBS를 뒤이어서 다른 해외사들과 또 협력하지 않겠냐라는 가능성까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콘텐츠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6일에 공개될 예정인 오징어 게임 시즌2로 좀 기대감이 많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넷플릭스 예고편 중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조회수가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아티스트 스튜디오와 쇼박스 위즈익 스튜디오 그리고 덱스터 모두 다 금요일 시간 외에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규장에서는 아티스트 스튜디오 정도만이 강한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과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주말 사이에 흘러나왔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 정재계 인사 중 만난 인물이 바로 정 회장이었습니다. 정 회장에 따르면 대화는 10분에서 15분가량 이어졌으며 여러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눴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만남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트럼프 주니어가 또 주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주니어와 정 회장은요 굉장히 친분감이 높은 사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형제라고도 부른데요. 이틀 동안 식사 자리만 서너 차례를 가질 정도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 인선에도 깊숙하게 관여한 이력이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에 이로 인해서 정 회장이 참석하지 않겠냐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 회장은요 일론 머스크와 또 따로 회동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머스크 측의 관계자와 함께 소셜미디어 X에 관련해서 사업 방향 의견을 공유하고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대화를 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셜미디어와 관련해서 공동 투자를 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모색했을 가능성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늘 장중한때 상한가 터치하는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12월 10일에 52주 신저가를 깨고 내려간 이력이 있었는데 최근 4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면서 주가 역시도 강한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한때 신세계 푸드 역시도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였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때 25% 넘는 슈팅 나왔지만 지금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브로드컵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HBM4를 좀 공급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죠.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밖에 안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좀 브로드컴 쪽으로 돌파구를 찾은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 브로드컴의 모든 수를 다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물량을 좀 대거 확보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함께 모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결국 삼성전자의 보조금 47억 4,500만 달러 지급하는 거 확정을 하게 됐죠.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는 26%가량 더 낮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됐다라는 소식 속에 우리 반도체 투톱 나란히 1%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0% 가깝게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에 미국의 의회에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에 대해서 발의를 하게 됐죠. 이 법안 발의 내용 한번 살펴봤더니 중국 선박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동맹국들과 협력을 좀 모색하자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쪽에서 250척 규모의 전략 상선단을 꾸리기로 밝혔는데 이 상선단과 관련해서 그리고 MRO와 관련해서 좀 수혜를 더 받지 않겠냐라는 전망 역시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두 자릿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주 항공 산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상업청이 군 정찰 위성 3호기 발사하는 거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게 됐죠. 그리고 주말 사이 미증시에서도 인투이티브 머신스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로켓랩 같은 경우에도 7% 넘게 날아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훈풍 그대로 이어가게 되면서 오늘 루미르와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고요. 자, 오늘 시장 한번 점검을 해봤다면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뭐라고 좀 표현을 해주실까요, 본부장님? 일단 오늘 시장이 네,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산타가 우리나라 왔다? 시장은 외면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외국인의 어떤 수급만 더 붙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산타 랠리와 1월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희망을 살짝 맛봤다. 네. 그러니까 방심은 금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만약 저녁에 미증시가 한 번 더 밀리면 오늘 굉장히 안 좋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호흡기는 달았고 오케이. 여기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만 더 들어온다면 우리가 원했던 산타 랠리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또 산타가 오기는 오는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어떤 이슈들로 또 오늘 시장 한번 진단해보고 또 시장의 투자 포인트들 가져갈지 궁금한데요. 본부장님, 저희가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선정해 와주셨을까요?
일단 뭐 말도 많고 지금 탈도 많은 하지만 오늘의 어떤 시장의 흐름과는 다소 네. 빗나가지만 미리 좀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좀 있어서요. 제가 오늘 준비한 5이슈는요.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네. 아, 양자 컴퓨터. 이게 미국 시장에서도 잘 식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 처음에 사실 이 단어가 주는 압박이 좀 세죠. 사실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이게 있었어요. 뭘까? 네. 최근 초전도체와 양자 마치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사기 같다라는 아, 맞아요. 생각이 네. 드는 단어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럼에도 초전도체보다는 지금 양자 같은 경우 현실성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 기업 말고 미국 기업 안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로 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과거 AI 데이터 센터가 처음 시작할 때처럼 전사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2030년에는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뭔데? 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공부했습니까? 봤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나 모르겠습니까? 네, 한 100 중에 30%는 알겠는데 네. 70%는 이해를 못 하겠어서 네. 제가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네,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네.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보다 네. 훨씬 더 좋은 컴퓨터가 아, 좋은 나온다. 컴퓨터다. 예, 이렇게 네.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좋은 컴퓨터냐라고 하면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년, 만년에 네. 걸쳐서 할 거를 단 5분 만에 지금 근데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할 수 네.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14년에 걸려서 할 거를 단 5분 만에 할 수 있겠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인데 문제는 이렇게 빨라진 속도만큼 발열에 대한 문제도 있을 뿐더러 오류가 상당히 많다면서요? 오류에 대한 네. 제어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컴퓨터가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만들 수 없다. 그런데 과연 이걸 상용화로 진행할 수 있겠는가? 그쵸. 이런 고민. 하지만 상용화는 둘째치고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주식은 꿈을 먹고 자라는 기업이라서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적게는 뭐 200%, 300%. 네. 많게는 벌써 10배거가 올라온 맞아요. 종목군들이 네. 지금 많다 보니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꼭 지금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또 자료 화면도 같이 내보내 드렸는데 봐도 잘 모르겠다 이런 이게 이야기 뭡니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초고속 연산을 한다라는 정도는 좀 알고 있고 제가 궁금한 건 이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좋은 컴퓨터가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면 어떤 게 구현이 되는 걸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군침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한 연구 개발을 단 몇 분 안에 할 수 해줄 수 있다면 있으니까. 당연히 이들에 대한 어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의 임상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하는 거. 쪽으로도 네. 혹은 이제 우주항공.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결국 진행을 해야 되는 산업 쪽에서는 이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술력으로 떠오르고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죠. 양자 컴퓨터는 뭐든지 빠르게 해독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술. 반대로 가상화폐는 뭐죠? 블록체인은? 그래서 비트코인 떨어지더라고요. 가상화폐는 어느 누구도 해독할 수 없는 암호화폐니까요. 암호화폐.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두 세계관이 지금 공존하고 공존하고 있는 있어요. 어떤 재테크 네. 시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서 지금 가상화폐 쪽을 좋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참 어려운 거긴 해요. 맞아요. 왜? 공교롭게도 미국은 비트코인도 가격을 올린 나라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지금 신호탄을 그쵸. 쏴준 나라이기 때문에 참 어디에 편승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은 주가에 조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그럼 그 조정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스터디를 하자라는 관점으로 제가 오늘 이 이슈를 가져왔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CES 2025에서도 네. 이제 양자 컴퓨터 그 부스가 신설됐다 이런 이야기 좀 그렇죠. 들어오면서 그때 또 한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사실 AI 관련해서도 이제 공개를 할 거지만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산업이 양대 산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AI 쪽이 조금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번 CES에서는 누가 더
유연하게 어떤 AI라든지 플랫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느냐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양자암호라는 게 CES에 등장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대의 변화의 어떤 출발점 네. 이렇게 좀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둘 다 이제 좋은 이야기이겠지만 CES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AI 쪽. 하지만 조금 길게 보고 테마적인 종목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면 양자 컴퓨터도 제가 과거에 만약 여름 때 양자 컴퓨터 이야기 나왔을 때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그거 안 하시는 게 네.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아, 양자 컴퓨터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했구나. 이들도 지금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현실성 있는 과정을 밟아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그 안에서 우리나라에 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다면 꼭 체크를 해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순환매 흐름들 보면은 뭐 대장주를 찾는 것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네. 우리가 국내 기업들이 사실상 진짜 개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우린 밸류체인 기업을 봐야 될 텐데 네. 그것도 윤곽이 좀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골라야 되고 어떤 걸 대장주로 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양자 어떤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쪽은 통신사 쪽입니다. 통신사 대표적으로 SK텔레콤, KT와 LG U+. 만약 움직이려고 했었거든 이들이 움직여야 됐는데 안 네. 네, 오히려 이제 그들의 밸류 체인에 이제 걸려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인 오히려, 상황이라서 네. 만약 길게 투자를 하신다면 우리나라 통신주들을 사는 게 맞지만 통신주는 또 경기 방어주의 역할이라는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양자 컴퓨터로 2자릿수 이상 상승하는데 아주 이건 많이 뭐야 상승합니다. 이렇게 네.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개별주로 따로 또 준비를 네. 해왔습니다. 아이고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게 양자 컴퓨터가 이해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안에 어떤 기업을 봐야 하는지가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부장님이 그 기업을 픽해 오셨다고 네. 해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오늘 네. 피해온 종목은요 한번 보시죠. 보시죠. 네. 아 솔리드 쪽으로 가네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솔리드가 뭔데 양자 컴퓨터와 연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솔리드는 양자 컴퓨터 전문 기업은 아닙니다. 통신 부품 관련주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요. 오픈랜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이 굉장히 적합한 지금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이제 솔리드인데 일단 오픈랜부터 설명을 드리면 A사, B사, C사 할 것 없이 이제는 공통으로 이 오픈랜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는 애플사와 갤럭시사의 충전 포트 모양이 달랐잖아요. 네. 하지만 요새는 C커널로 통합이 네. 되죠. 이게 이제 오픈랜 기술이 이걸 이제 통합해 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쉽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A사든 B사든 C사든 뭐 여기저기서 만약에 통신을 좀 자유롭게 한다면 결국 AI의 가속화 혹은 이런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의존도 혹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또 중국을 억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또 솔리드인데 이 기술이 그럼 양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네. 왜 그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네. 미국이 뭐라 그랬죠? 상용화까지 가는데 2030년, 30년. 5년 걸린다 그랬죠. 네. 이것도 러프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걸까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알려준 걸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최소 저는 7년, 아, 길게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만약 돈을 버는 사업부가 없이 양자 컴퓨팅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기업의 주가는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꾸준히 벌고 있는 상황 속에 양자 컴퓨터 쪽으로 R&D,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지금 좋은 투자의 대안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양자 컴퓨터 하면 솔리드보다 엑스게이트 혹은 그러니까요. 우리는 네. 우리로 이런 기업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안 좋냐라는 것보다는 일단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 기술을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투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돈을 계속 쓸 수 있을 만큼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포인트라서요. 네. 만약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솔리드를 바라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늦어지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통신 장비주가 미국이 또 중국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가장 빠르게 또 수혜를 맞아요. 받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5G, 6G 언제적 5G인지 모르겠습니다. 5G 이야기를 거의 한 4,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라도 투자가 이제 다시 한번 진행이 된다면 특히 삼성전자가 이쪽에 또 이제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쪽을 바라보셨을 때의 가장 좋은 투자의 선택지는 솔리드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의문이 드는 거는 네. 어쨌든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이제 픽해 와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의 그 포장지를 잘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이 좀 그랬었는지 관련주로 잘 움직여줬었는지. 저는 충분히 잘 움직여줬다라고 생각이 생각을 들어요.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일단 최근에 지수가 안 좋을 때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올라갔죠. 네. 지금 솔리드의 차트의 흐름도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을 좀 빠르게 한 상황.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지수가 안 좋을 때, 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조선주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네. 지수 안 좋을 때 올랐다고 지수 좋을 때 빠지면 의미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수 안 좋을 때 좋았고요. 지수 좋을 때 나름 또 오늘처럼 올라가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바닥 4,500원대를 지금 이탈하지 그렇네요. 않고 네. 이탈하지 않고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솔리드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잡아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에서 또 솔리드 픽해 오셔서 우리에게 투자 전략 주셨습니다. 자, 본부장님과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쇼타임 오늘 또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시장은 좋은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번 주에 많은 거래 대금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장 좀 보수적으로 봤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테마군들이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기업의 실적과 모멘텀을 뜯어본다면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선택한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5가지 종목을 꼽아왔거든요.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증권가의 시선이 그대로 눈에 드러나는 리포트들이 참 많았습니다. SBS 제외하고는 전 종목이 하향 조정된 모습까지도 확인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무려 100% 높아진 종목도 있었거든요.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의 SBS에 관한 증권사 리포트 아침부터 많이들 들으셨죠. 넷플릭스와의 계약 소식 때문에 시가총액 1.5조 원까지도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 대비해서 100%의 상승 여력들을 내다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중복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걸 떼어놓고 보더라도요. SBS는 일단은 TV 부분에 관한 광고 매출이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쪽에 관한 계약 소식이 없어도 주가의 상방을 조금은
증권가에서는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와의 계약도 있었지만 올해 또 디즈니 플러스와의 계약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SBS는요.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라는 글로벌 OTT 1위와 2위 기업 모두와 함께 컨텐츠 공급 계약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가를 바라보는 시선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물론 4만 원을 바라본 하나증권도 있었지만 오늘 많은 리포트들 나왔는데요. 하나증권의 목표가가 가장 높았고요. 참고로 대신증권은 29,000원 선까지 내다봤기 때문에 지금 주가 대비해서 약 40%가량의 상방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증권사마다 목표 주가는 달랐고요. 하나증권의 목표 주가가 가장 높았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S 윈드도 같이 한번 볼 텐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반적인 해상 풍력 관련주들을 같이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인수위가요. 생각보다 친환경 사업에 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CS 윈드는 여기 보이시는 AMPC 그러니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인수위에서 이 세액공제 혜택을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다수의 이런 해상풍력 공장들은 공화당이 집권 중인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친환경 관련주들 해리스가 당선이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트럼프 쪽에서 그래도 비교적 우호적인 모습의 스탠스를 계속 보여온다면 우리가 이제는 친환경 관련주들을 좀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시선들이 증권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주 소식이 들려올 예정인데요. 미국 쪽에 관한 수주가 확정이 된다면 매출적인 부분에서 수직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에요. 주가의 상방은 더 열려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는데요. CS윈드가 오늘 주가가 4만 원대 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100%까지의 상승 여력까지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자, 현대제철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면요. 철강 업종에 관해서는 중국 부양책에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하지만 중국 부양책에 관한 기대감들 최근에는 다소 소강된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 쪽으로의 이슈가 있었거든요. 중국의 저가 후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전해져 왔는데 그 부분에 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국내 철강 업체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눈높이는 조금 낮춰야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27,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S 리테일과 LS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S 리테일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 자체는 하향 조정했지만 시장의 모멘텀은 좀 체크를 해봤는데 GS 리테일이 얼마 전에 인적 분할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상장 회사가 생기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잘하고 있던 사업 분야에 관해서 이 GS 리테일 역시도 주가의 반영이 잘 받을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 반전이 있었죠. GS 리테일이 장중 한때 10% 넘게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분할 상장된 기업 역시도 장중 한때 15%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저평가의 국면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GS 리테일 관련한 주가에 관해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BNK 투자증권의 LS도 볼 텐데요. L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저평가 국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 여력은 있고요. 전반적인 수정 목표가는 좀 하향 조정했는데 일단 LS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S 전선이라든지 LS 일렉트릭이 글로벌적인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한 탄력들을 받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S 자체의 주가에 관해서는 계속되는 약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은 바라봐도 좋을 만한 관점이다라고 내다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조금은 하향 조정했지만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상승의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리포트이긴 했지만 모두 다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상방의 여력들이 열려있기 때문에요. 한번 수정 목표가들 그리고 시장의 모멘텀들 같이 한번 체크해보시는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사 리포트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저희 암호화폐 시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 또 한 번 급락세를 맞이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95,00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인식들이 조금은 부정적이더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자 컴퓨터 개발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굉장히 악재로 작용이 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금 최근에 개발된 양자 컴퓨터가 100여 큐비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암호화폐를 풀려면은 100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멀어 보인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갑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95,600달러 선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은 축소되고 있고요. 금요일 시장에서 또 비트코인 ETF에 관한 유출량들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동향들도 조금은 축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 주봉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들에서 이 비트코인에 관한 투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소강 상태에 들어섰다라고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쪽으로 시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더리움은 상승의 국면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더리움은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현재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이더리움 쪽으로에 관한 매집 월렛들은 보유량이 증가했습니다. 어떤 뜻이었냐면요. 이더리움 자체를 계속 매집하고 있는 큰손 투자자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조정을 겪으면서 그 조정 국면에서도 매집의 동향들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추후의 방향성들은 여러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플코인은 오늘 시장에서 마이너스 0.2%가량 하락을 합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출시에 관한 그런 호재들이 있긴 있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업비트에서 1조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도 리플 쪽에 관한 보수적인 관점들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솔라나 코인이 2%가량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지금 확인이 되고요. 솔라나 코인 필두로 밈코인들은 그래도 나쁜 흐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밈코인에서는 지금 현재 도지코인이 0.98% 상승합니다. 트론코인이 1.5%가량 상승하면서 그래도 알트코인 상위단 종목군들로는 계속되는 상승 흐름들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또 급락했던 양상들이 최근에 보여왔는데 그 급락 기간 동안 또 굉장한 매집 물량들이 시장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 속에서는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의 하락에 또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하락에 조금 더 물량을 매집하는 투자자들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또 뉴욕 증시에서 상승을 나타내주면서요. 관련한 종목군들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지코인, 트론 그리고 아발란체, 체인링크 쪽으로의 2%가량의 상승세 계속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장 가상화폐 시장도 이러한 흐름들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그대로의 모습들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전해지는 소식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시장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시간이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